당장 짐 싸서 나가!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집에서 버티고 있어? 미란 씨는 재벌가 딸이야. 30억을 투자하겠다는데 너는 지금까지 뭘 해줬니? 배옥희가 며느리 강유진을 향해 던진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10년간 헌신적으로 시댁을 돌봤지만 남편의 내연녀가 나타나자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오키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강남 대저택과 아들의 회사 건물,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며 쫓겨난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넌 정말 뻔뻔하구나. 내 아들한테 매달려서 이 집에 들어왔으면서 지금까지 뭘 했어? 배오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0대 중반의 오키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강남 대저택의 거실은 넓고 화려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강유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유진은 아침부터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 청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손은 설거지로 거칠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오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10년 동안 우리 집에 빌부터 살면서 자식 하나 못 낳고 밥이나 차리고 있잖아. 그게 며느리 할 일이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유진에게 가장 큰 상처였거든요. 몇 년간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 한태준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점차 냉랭해졌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태준의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왔죠. 여보, 누구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소개할게. 송미란 씨야. 우리 회사 투자자고. 미란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의상에 고급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송미란이에요. 태준 씨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들르게 될 것 같아요. 오키가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 미란 씨. 어서 오세요. 유진아, 뭐하니? 얼른 차라도 준비해야지. 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에게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었거든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준비했어요. 귀를 기울이자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30억 투자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준 씨 회사는 정말 잠재력이 있거든요. 오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란 씨. 우리 태준이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는데. 유진이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차 준비했어요. 미란이 찻잔을 받아들며 유진을 쳐다봤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댁은 평소에 뭐 하세요? 직업 같은 거 있어요?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시댁 살림을 돌보고. 미란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아, 전업주부시구나. 요즘 시대에 참 특이하네요.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키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유진이는 결혼할 때 돈도 없이 왔어요. 친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만 오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 우리 태준이가 불쌍해서 받아준 거지.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뭘 알겠어? 미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10년이나 함께 사셨으면 정이 많이 들으셨겠네요. 오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이고 뭐고 자식도 못 낳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며느리 구실을 해야 정도 들지.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유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10년간 헌신했지만 결국 이렇게 취급받는 거였죠. 유진은 목에 걸고 있던 열쇠 모양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고 소박한 목걸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차라고 했던 물건이었죠.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유진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송미란 씨는 정확히 어떤 관계예요? 사업 파트너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해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회사가 어려우니까 투자자를 찾은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대하시잖아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는데.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지. 미란 씨는 3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야. 너는 뭘 해줄 수 있어?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나는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튼 미란 씨한테 잘해. 우리 회사 살릴 사람이야. 다음 날부터 미란은 거의 매일 집에 들렀습니다. 오키는 미란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했어요. 유진에게는 차 준비하고 음식 만들라고 시키면서 미란에게는 귀빈처럼 대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란과 오키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태준 씨 좋아해요. 오키의 목소리가 들뜨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태준이 괜찮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네, 정말이요. 그런데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오키가 웃었습니다. 그건 문제 없어요. 유진이하고는 이혼하면 되니까. 어차피 자식도 없고 집안에 보탬도 안 되는데 뭐. 유진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거실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유진아? 조심성도 없이. 오키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을 주었어요. 손가락이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유진은 태준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려고요? 태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어머니와 미란 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혼하면 된다고.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아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태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유진아, 좀 이해해봐. 회사가 진짜 어려워. 미란 씨 투자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10년 동안 아이도 없잖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나는 그냥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10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유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미란이 아예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의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태준과 미란은 옆에 나란히 앉았고 오키는 미란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만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죠. 유진 씨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미란이 칭찬했지만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일만 10년 했으니 당연하죠. 오키가 덧붙였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니까요. 유진은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세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란이 말했어요. 태준 씨, 투자 계약서 내일 가져올게요. 30억 입금은 일주일 안에 될 거예요. 정말요? 고마워요, 미란 씨.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키도 기뻐하며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미란 씨가 우리 집 은인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미란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유진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키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정리해야죠. 미란 씨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유진이는 나가야 해요.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소리 아니야? 미란 씨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넌 나가야지. 한 집에 며느리가 둘일 수는 없잖아. 미란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태준 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머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고, 오키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들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우리 태준이한테 딱이에요. 유진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도 이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죠. 유진은 식탁을 떠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유진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작은 열쇠 모양의 목걸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여기서 쫓겨나야 하나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키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유진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오키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솔직히 말할게. 넌 이제 우리 집에 필요 없어. 10년 동안 자식도 못 낳고 돈도 한 푼 못 벌었잖아. 그냥 밥이나 차려주는 가정부 수준이야.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저도 이 집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라고? 미란 씨를 봐. 3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야. 넌 10년 동안 뭘 했어?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돈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어요. 어머니 간병도 하고 집안일도 다 했고, 오키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건 돈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가정부 쓰면 되지. 근데 30억은 아무나 가져올 수 없거든.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럼 제가 가난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넌 가난한 집 딸이야. 결혼할 때부터 알았어. 그래도 태준이가 좋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지. 근데 이제 더 나은 며느리가 나타났잖아. 당연히 교체해야지. 유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말을 시어머니가 직접 하다니.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물건처럼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키가 비웃었습니다.
사람이면 뭐해? 가치 없는 사람인데. 유진아, 현실을 직시해.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애초에 우리 집 수준이 아니었어.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요. 정말 이혼하려고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아, 이해해줘.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야. 그럼 나를 버리는 게 회사 살리는 방법이에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 씨가 조건을 걸었어. 투자하려면 나랑 결혼해야 한다고. 그리고 너랑은 이혼하라고 했어.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그럼 당신은 돈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네요? 태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생존 때문이야. 회사 직원들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가족도 생각해야 하고.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주일 후 미란이 정식으로 집에 이사를 왔어요. 오키가 직접 방을 안내했습니다. 안방 옆에 큰 방이었죠. 미란 씨,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미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유진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유진 씨, 들어가도 될까요? 유진이 문을 열자 미란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생각보다 좁네요. 제 방이 훨씬 넓던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란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태준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이 집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유진 씨는 빨리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유진이 화를 참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10년 동안 살았던 집이고. 미란이 웃었습니다. 10년?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집 주인은 시어머님이시고 남편은 태준 씨잖아요. 유진 씨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버티는 거예요? 유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권리요?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미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이혼 합의서예요. 태준 씨가 이미 사인했어요. 유진 씨도 사인하시면 위자료로 5천만 원 드릴게요. 유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사인 안 해요. 미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강제로라도 내보낼 거예요. 어차피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일어나니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거실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의 옷과 물건들이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키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짐이야. 오늘 안으로 나가. 이미 결정된 일이야. 유진이 태준을 찾았어요. 서재에 있던 남편은 유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나가야 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미란 씨가 오늘 30억을 입금했어. 계약도 끝났고. 유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는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받잖아. 그걸로 새 출발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남은 짐을 쌌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짐을 다 싼 유진이 현관으로 나왔을 때
오키와 미란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유진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유진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키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미란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새 출발 힘내세요, 유진 씨.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짐을 끌고 대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봤어요.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유진은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아버지, 저 어디로 가야 해요? 정말 끝인가요? 유진은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는 유진의 사정을 듣고 기꺼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죠. 유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원아. 내 덕분에 버티고 있어.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여기서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서 경력이 없었거든요. 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강유진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국산업회장 비서실의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급히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유진은 당황했어요. 한국산업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댁의 아버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에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뵙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유진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한 유진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를 봤습니다. 정우성이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유진 씨. 아니, 정확히는 한국산업그룹 회장님 따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요. 우성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따님께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실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유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한국산업그룹 주식 증서였습니다. 지분율은 51%였죠. 이게 진짜예요?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의 아버님이신 강일권 회장님은 한국산업그룹 창업주이셨어요. 1980년대에 작은 철강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건설, 부동산, 유통까지 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거든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특별히 부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저희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왜 아무도 몰랐죠? 우성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회장님께서 따님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재벌가 딸로 알려지면 유괴나 협박 같은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원처럼 사시면서 따님을 평범하게 키우신 거예요.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회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성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현재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유언으로 따님께 모든 지분을 상속하셨어요. 법적 절차만 밟으면 따님이 한국산업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십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회사 가치는 약 10조 원이었습니다. 51% 지분이면 5조 원이 넘는 가치였죠. 이게 정말 제 거예요? 우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요? 우성이 부동산 목록을 꺼냈어요. 한국산업그룹이 소유한 부동산 목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진이 목록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이 10년간 살았던 집 주소였죠. 이게 우리 집이에요. 제가 살던 집.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 집은 한국산업그룹 소유예요. 정확히는 이제 따님 소유가 되는 거죠. 유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한국산업그룹 명의로 되어 있어요. 10년 전에 회장님께서 사위가 될 분께 임대를 해주신 겁니다. 월세는 명목상 1원이었고요. 유진은 어지러웠어요. 자신을 쫓아낸 집이 사실은 아버지의 회사 소유였다니. 그럼 남편 회사 건물은요? 우성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빌딩도 한국산업 소유예요. 한태준 씨 회사에 임대해준 건물입니다. 월 임대료는 3천만 원인데 지금 3개월치가 밀려있네요.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제가 원하면 그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임대료가 밀렸으니 계약 위반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따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유진은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 목걸이는요? 아버지가 항상 차라고 하셨는데. 우성이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 그게 한국산업본사 금고 마스터키예요. 회장님께서 만드신 특수 열쇠죠. 겉으로는 장신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목에 걸고 다닌 게 그런 중요한 물건이었다니. 그럼 저는 지금 당장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팀도 준비되어 있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유진은 한국산업그룹 본사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60층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직 회장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우성의 안내에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긴장감이 높아졌죠.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제 자리예요? 유진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성이 옆에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따님을 위해 평생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이제 따님이 이어받으실 차례예요. 하지만 저는 경영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해요? 우성이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 경영진이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20년간 회장님을 모셨으니 따님도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 회의가 있었어요. 유진은 처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이 넘는 임원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죠.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석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각 부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 부문, 부동산 부문, 유통 부문의 실적과 계획이 발표됐죠. 유진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모르는 용어가 많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동산 부문 이사가 따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청담동 주택과 역삼동 빌딩 임대권입니다. 두 곳 모두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밀렸죠? 청담동은 명목상 월 1원이라 문제없지만 역삼동 빌딩은 3개월치 9천만 원이 밀렸습니다. 유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계약서 조건은 어떻게 돼 있나요?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대로 진행하세요.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고 퇴거 명령을 내리세요.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경고부터 하시는 게.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법대로 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한태준의 회사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산업그룹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태준은 황급히 부동산 관리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임대료를 좀 밀렸는데 시간 좀 주실 수 있나요? 곧 투자금이 들어올 거거든요. 관리회사 직원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건물주께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주 안에 건물을 비워주셔야 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주요? 그건 너무 짧은데요. 한 달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당황해서 미란을 불렀어요. 미란 씨, 큰일 났어요. 건물에서 나가래요. 미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임대료를 좀 밀렸더니 계약 해지래요. 2주 안에 나가야 한대요.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투자한 30억은요? 사무실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태준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주한테 부탁해 봐야 해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지만 건물주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관리회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왔고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것뿐이었죠. 한편 오키의 집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댁이 거주하시는 주택의 실소유주가 한국산업그룹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무상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한 달 안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키는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집인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산업그룹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오키는 급히 등기소에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집이 한국산업그룹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왜 집에서 쫓겨나? 집에 돌아온 오키는 미란에게 물었어요. 미란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이 우리 거 아니었어요? 미란도 당황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해결책은 없었어요. 한국산업그룹은 단호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퇴거하라는 것뿐이었죠. 태준이 직접 한국산업 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저는 건물 임차인이에요. 회장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약속 없이는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용건은 법무팀을 통해 전달해 주세요. 태주는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키와 미란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나줘요. 법적으로만 처리하겠대요. 미란이 화를 냈어요. 도대체 한국 산업이 뭐 하는 회사예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태준이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한국산업그룹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산업그룹 새 회장 취임. 강일권 회장 따님 강유진 씨.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유진이가 회장이라고? 오키와 미란도 기사를 봤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가 한국산업회장이라고?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강유진 신임 회장은 고 강일권 회장의 외동딸로 지분 51%를 상속받아 최대 주주가 되었다. 회사 가치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며 강 회장의 개인 재산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준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5조 원? 유진이가 5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쫓아낸 사람이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오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유진이는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 태준이 더 많은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일권 회장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살았대요. 재벌가 자녀들이 겪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미란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럼 제가 투자한다고 한 30억은요? 그건 유진한테는 용돈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오키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정말 큰 실수를. 태준이 급히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죠.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미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 해요. 한국산업 본사로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죠. 세 사람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한국산업 본사로 향했어요. 60층 빌딩 앞에서 올려다보니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유진이 회사구나.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로비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명부를 확인했어요. 예약하셨나요?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오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회장님 시어머니예요. 가족인데 예약이 필요한가요? 경비원이 무전기로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태준이 애원했어요. 제발이요. 5분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로비를 나왔어요. 밖에서 빌딩을 올려다보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어떡하지? 유진이를 만날 수가 없잖아. 태준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미란이 제안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건 어때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으로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어. 얼른 집에 가서 편지를 쓰자.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관문 앞에 법원 직원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죠. 배오키 씨 맞으신가요? 오키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서입니다. 이 주택의 소유주인 한국산업그룹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주 안에 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오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주요? 그건 너무 짧은데요. 저희가 10년 넘게 산 집인데 어떻게 2주 만에 나가요? 법원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됐고 소유주가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2주 안에 나가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서류를 받아든 오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준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회사 건물도 빼앗기고 이제 집까지 잃게 됐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유진이를 잘못 대했어. 오키가 후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태준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내를 버리고 돈을 선택했으니까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떠올랐거든요. 내연녀로 들어와서 정실 부인을 쫓아낸 것 말이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편지를 썼습니다. 유진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였어요.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집에서 쫓아냈던 일이 평생 후회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태준도 편지를 썼어요. 유진아,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돈 때문에 버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부탁이야. 어머니만은 도와줘. 미란의 편지가 가장 짧았습니다. 유진 씨, 제가 잘못했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거 인정해요.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요. 다만 태준 씨와 어머님은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3통의 편지를 한국산업그룹 본사로 보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미란의 거짓말도 들통났어요. 재벌가 딸이라던 신분이 완전히 가짜였던 거죠. 실제로는 사채를 빌려서 명품을 사고 재벌 행세를 했던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송미란 씨, 빌린 돈 5억 원 언제 갚을 건가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미란이 떨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하지만 사채업자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1억이라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미라는 태준에게 매달렸어요. 태준 씨, 도와주세요. 저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태준도 돈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무실도 없이 멈춘 상태였고 투자받았던 30억도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미안해요, 미란 씨. 저도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미라는 결국 혼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사채업자들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오키에게 말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는 재벌가 딸이 아니에요. 다 사채로 꾸민 거예요. 오키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럼 30억 투자도 거짓말이었어?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억은 진짜예요. 하지만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사기쳐서 모은 돈이에요. 이제 다 들통났어요. 미란이 떠난 후 집에는 태준과 오키만 남았어요. 2주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태준이 막막하게 물었어요. 오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강남에서 살았는데 이제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성이었죠. 배오키 씨와 한태준 씨 맞으십니까?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그룹 비서실장 정우성입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유진이가 우리를 만나준다고요?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회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태준과 오키는 희망을 가졌어요. 유진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한국산업 본사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우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층수가 높아질수록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우성이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안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유진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수줍고 소심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회장의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오키와 태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리고 있었죠.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은 서류를 정리하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세 통 다 읽었습니다. 오키가 급히 말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어. 유진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만난 거예요. 유진아가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오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밤새 간병도 했죠. 오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유진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뭐라고 하셨죠? 가난한 집 딸이라고. 밥이나 차리는 가정부 수준이라고. 자식도 못 낳으니 필요 없다고.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유진이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어떠셨죠?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30억 때문에 버렸잖아요. 태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유진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2장을 꺼냈어요. 여기 2가지 서류가 있어요. 하나는 청담동 주택임대 계약서고 다른 하나는 역삼동 빌딩 임대 계약서입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두 건물 모두 제 회사 소유예요. 정확히는 아버지 회사였고 이제는 제 소유가 됐죠. 10년 전에 아버지가 사위될 분께 호의로 빌려주신 겁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산 집이 원래 장인어른 거였다는 말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월세는 명목상 1원이었어요.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신 거죠. 그리고 회사 건물도 시중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임대해 주셨고요. 오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내 집에서 살면서 널 쫓아낸 거였구나.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제 소유집에서 쫓겨났으니까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아.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제가 왜 용서해야 하죠? 오키도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말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이 일어서자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전 복수하려고 두 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정리하려고 부른 거예요. 정리라니 무슨 뜻이에요? 유진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청담동 주택은 압류하지 않겠어요. 대신 다른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강남은 아니지만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준비했어요. 오키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키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유진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했거든요. 하지만 작은 사무실 하나는 소개해 드릴게요. 임대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굴었는데. 유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쉬워요. 두 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제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오키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넌 정말 큰 사람이구나.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우성 비서실장이 아파트 계약 관련 서류를 드릴 거예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시간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갈 때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송미란 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오키가 놀라며 돌아봤어요. 미란 씨를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분은 여러 사람을 속였어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태준과 오키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로비에서 우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와 열쇠를 건네줬어요. 여기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30평형이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사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건강 챙기시고 좋은 삶 사시라고. 한 달 후 오키와 태준은 송파구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강남 대저택에 비하면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유진이 소개해준 작은 사무실로 회사를 옮겼어요. 직원들도 대부분 그만뒀고 이제는 혼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완전히 사라졌죠.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집에 돌아오니 오키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유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그룹 강유진 회장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진심재단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화면에 유진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애가 우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애한테 배워야 했는데. 태준도 TV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오키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오키에게 말했어요. 배오키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오키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평생 남한테 베풀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해야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키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준도 변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면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거래처에도 정중하게 대했죠. 어느 날 태준의 사무실로 한 통의 소포가 배달됐어요. 보낸 사람은 한국산업그룹이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유진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태준 씨, 잘 지내시나요? 회사 운영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작은 도움이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힘내세요. 상자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억 원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진아, 고마워. 그날 저녁 태준은 어머니에게 편지와 수표를 보여줬어요. 오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굴었는데도 저 애는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는구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유진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길게 쓸 필요는 없었어요. 진심만 담으면 됐죠. 며칠 후 유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잘 받았어요. 두 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오키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이번에는 진심으로 대할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복지관에서 모범 자원봉사자로 선정됐어요. 태준의 회사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키에게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배오키 씨, 다음 주에 자원봉사자 시상식이 있어요. 꼭 참석해 주세요. 시상식 날 오키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상식이 시작되고 오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올해의 자원봉사자상 수상자는 배오키 씨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오키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상패를 받으려는데 시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상패를 건넸습니다.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진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어르신들이 어머니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오키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말이야.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이 먼저 물었어요. 오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잘 살고 있어. 아파트도 좋고 봉사활동도 보람 있고 태준이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키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유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예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 거야. 유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간단하지만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뭐니? 유진이 설명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오키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잘 어울렸어요.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미래의 희망도 나눴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헤어질 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더 이상 남처럼 지내고 싶지 않아요. 오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할게. 1년 후 유진의 진심재단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수백 개 가정을 도왔고 장학금도 많이 지급했어요. 언론에서는 유진을 젊은 자선가로 조명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우성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배오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지관 근처 카페라고 하시더군요.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며칠 후 유진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오키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유진아,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어요. 오키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했어. 편지를 펼쳐보니 오키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진아, 너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편지를 써. 10년 동안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매일 생각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가정부 취급하고 집에서 쫓아낸 일들이 평생 후회로 남을 거야.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변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고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고마워, 유진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오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변하고 싶어. 너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유진이 오키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변하셨어요. 봉사활동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 돕고 계시잖아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 너한테 배운 거야. 내가 보여준 진심 말이야.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실래요? 태준 씨도 함께요. 오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우리를 초대하는 거야? 네, 그럼요. 오키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갈게. 고마워, 유진아. 다음 주 토요일 오키와 태주는 유진의 집을 방문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진의 사진도 보였죠. 와, 정말 좋은 집이구나. 오키가 감탄하며 둘러봤어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각종 반찬까지 풍성했습니다. 내가 다 만들었어? 태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요리해봤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많이 했잖아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렸어요. 정말 맛있다. 내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었구나. 오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칭찬 한 번 못 들었는데 오늘은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안해. 그때는 정말 내가 눈이 멀었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유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이혼은 번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처럼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내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유진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열쇠 모양의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싸구려라고 하셨던 거요. 오키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잖아요.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의미로 판단하는 거라는 걸요.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도 나누고 미래의 희망도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오키가 말했어요. 자주 만나자. 이제 다시는 멀어지고 싶지 않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오키가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내 딸처럼 생각할게. 유진도 오키를 안았어요.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이 떠난 후 유진은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잘했죠? 복수보다 용서를 택한 게요. 목걸이가 불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진심재단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진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진심재단을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부유했죠. 물질적으로도 그랬지만 마음도 그랬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예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행사장 뒤쪽에 오키와 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유진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 오키가 속삭였어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유진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오키와 태준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자 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셨어요? 오키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유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유진이 꽃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 사진 찍을까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어요.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목걸이를 꺼내 사진 옆에 놓았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심으로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교훈이 됐어요. 진심이 가장 중요해. 돈도 지위도 결국은 진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 유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으로 살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유진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며느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유진은 매일 아침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열쇠 모양의 작은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의 가치를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